안녕하세요. 경북 예천 깊은 산골에서 돼지 농장을 하고 있는 박말순입니다. 올해로 68이 됐습니다. 오늘은 제게 냄새 난다고 구박하는 며느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있는지 댓글로 써주세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눈이 번쩍 떠집니다. 알람도 필요 없어요. 평생을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일어나 장화를 신고 돼지우리로 향했습니다. 캄캄한 새벽 공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차갑지만 상쾌해요. 축사문을 열자 돼지들이 꿀꿀 울어댑니다. 배고프다는 신호죠. 이놈들아, 오늘도 잘 먹고 잘 커야지. 제가 사료를 주자 돼지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지독한 냄새가 온몸을 감싸지만 저는 평온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편안했다고 해야 할까요? 이 냄새가 제 인생의 냄새니까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 이 농장을 일궈왔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죠. 돼지 30마리로 시작한 작은 농장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손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옷에는 냄새가 배고 머리카락까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 도윤이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그 아이만큼은 저처럼 힘들게 살지 않길 바랐습니다. 대학까지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돼지 한 마리 팔 때마다 통장에 돈을 조금씩 모았죠. 도윤이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착하기까지 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돼지우리 냄새를 풍기며 아들의 합격증을 보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졸업 후 도윤이는 서울에서 직장을 잡았습니다. 결혼도 했죠. 며느리 윤지연은 도시에서 자란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조금 차가운 느낌이 들었지만 아들이 좋아하니 저도 좋았어요. 어머니, 지연이는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자주 못 내려와요. 도윤이가 미안해하며 말했을 때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잘 살면 됐지.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였지만 저는 만족했어요. 농장일에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돼지들은 제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 불안했습니다. 한 달 전쯤 도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어서 제가 실직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래, 괜찮다. 다시 찾으면 되지 뭐. 그래서 지연이랑 잠깐 내려가도 될까요? 시골에서 좀 쉬면서 일도 돕고 싶어요. 저는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힘든 시기에 고향에 오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희 조만간 내려갈게요. 시골에서 조금만 돕고 올라가면 되겠죠? 목소리에 묘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골을 무시하는 듯한, 귀찮아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 천천히 와라. 전화를 끊고 축사로 갔습니다. 돼지들에게 사료를 주며 중얼거렸어요. 이놈들아, 며느리가 온대. 잘 보여야 하는데. 돼지들은 제 말을 듣는지 마는지 그저 꿀꿀거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쪼그려 앉아 돼지 한 마리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걱정이다, 걱정이야. 며느리가 내려온다는 소식은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며느리가 이 지독한 냄새, 이 힘든 농장 일을 견딜 수 있을까요? 아니, 견디려고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도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맴돌았죠.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조금만 돕고 올라가면 되겠죠. 그 말에 담긴 진짜 뜻이 뭘까요? 혹시 저를, 이 농장을 무시하는 건 아닐까요? 저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깊은 산골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별들만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하늘님, 부디 아들네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조용히 기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무언가 큰일이 다가오는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도 저는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돼지우리로 가서 일을 시작했죠. 땀을 흘리며 일하는 동안만큼은 잡념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해온 일이니까요. 이놈들아, 내일 모레면 손님이 온다. 너희들도 정신 차려야 해. 돼지들은 제 말을 알아듣지 못했겠지만 저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이 녀석들만이 제 유일한 대화 상대였으니까요. 며칠 뒤면 아들 부부가 도착합니다. 그때부터 제 평온한 일상이 어떻게 바뀔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드디어 아들 부부가 도착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 안팎을 청소했어요. 마당을 쓸고 방을 정리하고 부엌도 깨끗이 닦았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죠. 농장 일도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마쳤습니다. 우리 집에서 농장까지는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예요. 언덕 너머에 있어서 집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제 몸에는 늘 그 냄새가 배어 있죠. 평생을 농장에서 일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오후 2시쯤 차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윤이가 운전석에서 내렸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실직의 스트레스 때문이겠죠. 어머니, 그래, 잘 왔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도윤이의 어깨가 예전보다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수석에서 윤지연이 내렸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깔끔한 옷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시골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잘 왔어. 피곤했지? 윤지연은 짧게 인사만 하고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 짐을 들어주려 했어요. 그 순간 윤지연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들게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더니 코를 살짝 찡긋했어요. 제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은 겁니다. 아침에 농장 일을 마치고 옷은 갈아입었지만 몸의 뱃냄새까지는 지울 수 없었죠. 그래, 그럼 들어가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보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짐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지연은 방 구석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오래된 시골집이라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배어 있었습니다. 문풍지도 낡았고 벽지도 발해 있었죠. 어머니, 여기서 지내면 되죠? 그래, 제일 좋은 방이야. 햇볕도 잘 들고. 윤지연은 짐을 내려놓더니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환기를 시키는 거였어요. 공기 좀 쉬어야겠어요. 그래, 창문 열어놔라. 공기 좋으니까. 저는 애써 웃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저녁 음식을 꺼냈죠. 된장찌개에 김치, 제육볶음까지 정성껏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도윤이와 윤지연이 식탁에 아팠어요. 저는 밥그릇을 내오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오랜만에 집밥이지. 도윤이는 반갑게 숟가락을 들었지만 윤지연은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식탁 위 음식들을 훑어보더니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어요. 어머니, 고기는 어디서 사신 거예요?
사긴 뭘 사? 우리 농장 돼지 잡은 거지. 윤지연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약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돼지가 제일 맛있어. 직접 키운 거라 믿을 수 있지.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윤지연은 고기를 입에 넣지 못했습니다. 김치만 조금 집어먹더니 밥을 후루룩 넘겼죠. 식사 내내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도윤이만 열심히 먹고 윤지연은 거의 먹지 않았어요. 제가 반찬을 권해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차 타고 와서 속이 안 좋아요. 그래. 그럼 푹 쉬어라.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부엌 밖에서 윤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여기서 어떻게 지내요? 시어머니한테서 냄새 나는 거 못 느꼈어? 조금만 참아.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알아요. 알지만 농장 냄새가 온 집안에 배어 있다니까요. 옷에도 배고 이불에도 배고 제 손이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거실로 나갔습니다. 윤지연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지연아, 불편하지? 아, 아니에요, 어머니. 냄새 때문에 힘들지? 나도 알아. 윤지연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찔리고 솔직하게 말하자니 예의가 아닌 상황이었죠. 평생 농장에서 일했으니 어쩔 수 없어. 이 냄새로 네 남편 대학 보내고 집도 샀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윤지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요즘은 다 대출로 하잖아요, 어머니. 그게 뭐 대단한 건.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출로 한다고요? 이 냄새를 맡으며 평생을 일한 제 노력이 그저 대출 하나로 치부되는 건가요? 그래. 요즘은 그렇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대출로 하잖아요. 제가 흘린 땀과 눈물이 밤낮 없이 일한 세월이 그저 대출 한 번으로 대체될 수 있는 가벼운 것이었을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지연은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농장 구경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조차 꺼려했죠. 저는 혼자서 돼지들을 돌봤습니다. 도윤이가 가끔 따라오려 했지만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 서툴렀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내 손에 굳은 살 생기는 거 보고 싶지 않아. 어머니, 그냥 푹 쉬어라. 다시 직장 구해야 하잖아. 도윤이는 미안한 얼굴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혼자 언덕을 넘어 농장으로 향했어요. 아들 부부가 내려온 게 과연 잘한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그때 집안에서 윤지연의 전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어서 소리가 새어나왔죠. 언니, 진짜 미치겠어. 우리 시어머니 돼지 냄새 진동이야. 제 손이 멈췄습니다. 빨래를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빠졌어요. 온몸에 냄새가 밴 거야. 같이 있으면 나한테까지 냄새 배잖아. 밥 먹기도 싫을 지경이라니까. 웃음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빨리 올라가고 싶은데 남편이 자꾸 어머니 눈치 보래. 진짜 답답해 죽겠어. 빨래를 바구니에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평생을 일해온 이 농장이 제 몸에 밴 이 냄새가
며느리에겐 그저 역겨운 것이었습니다. 제 노력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제 삶은 무시당했습니다. 이제는 마음 접을 때가 됐구나.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언덕 너머 농장 쪽을 바라봤어요. 저 너머에서 돼지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저를 배신하지 않는 건 저 녀석들 뿐이었죠.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는 겉으로 변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결심을 굳혔어요. 이 농장은 아무에게나 물려줄 수 없어. 진짜로 이 땅을 사랑하고 이 일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줘야 해.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농장으로 갔어요. 돼지들에게 사료를 주고 축사를 청소하고 돌아와서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일상이었죠. 하지만 마음속에는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평생의 노력을 헛되이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농장은 함부로 넘겨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아들 부부를 불렀어요. 도윤이와 윤지연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저녁 식사가 시작되는 줄 알았죠. 저는 국그릇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지연아,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이는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고 윤지연은 무심하게 반찬을 짚고 있었어요. 농장 말이야. 제가 말을 꺼내자 윤지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농장은 같이 일할 사람한테만 물려줄 거야. 순간 윤지연이 들고 있던 젓가락이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철컥하는 소리가 조용한 부엌에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윤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한 거였죠. 아들한테 당연히 물려주실 거 아니에요? 도윤이는 외아들이잖아요. 그건 니네 생각이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이가 제 얼굴을 불안하게 쳐다봤어요. 어머니, 무슨...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손에 흙 안 묻히는 사람한텐 안 줘. 이 농장은 땀 흘려 일할 사람만 받을 자격이 있어. 윤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눈빛에 분노가 스쳤어요. 그럼 저보고 돼지우리 들어가서 일하란 말씀이세요? 일하기 싫으면 안 받아도 돼.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윤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를 악물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회사 다니던 사람이에요. 돼지 키우는 일 같은 거, 그 일로 네 남편 먹여 살렸어. 그래도는 없어. 내 농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윤지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방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쾅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도윤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갑자기가 아니야. 며칠 동안 생각했어. 하지만 지연이가 뭐? 농장 냄새 난다고 코 막고, 나한테서 냄새 난다고 피하고, 친구한테 전화로 나 욕하는 거 다 봤어. 도윤이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였죠. 너도 알았구나. 알면서 가만히 있었어? 어머니, 괜찮아. 이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희가 정말 이 농장을 원하면 일을 배워. 아니면 서울 올라가서 다시 직장 구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어요. 뒤에서 도윤이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방에서 윤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였어요. 당신 어머니, 나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나보고 돼지 키우라고? 지연아,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일리는 무슨... 당신은 어느 편이야?
나 편이야, 어머니 편이야? 그게 아니라, 알았어. 어머니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생각이 있어. 이 농장, 어차피 도윤이 거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결국 아들한테 가는 거잖아. 지연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왜? 틀린 말이야? 법적으로 따지면 당신이 상속받는 거 맞잖아. 도윤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연아, 제발 조금만 참자. 어머니 마음 풀릴 때까지만. 참으라고? 내가 여기까지 내려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당신 실직했을 때 내가 왜 시골까지 따라왔는데? 저는 방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결국 윤지연의 속마음은 농장이었던 겁니다. 저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재산을 노리고 내려온 거였죠. 도윤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며느리와 살아가야 한다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 뒤로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윤지연은 저를 보면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에도 말없이 밥만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이는 그 사이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더군요. 저는 도윤이가 안쓰러웠지만 제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웃 농장주 박만호를 만났습니다. 만호는 저보다 5살 아래인데 함께 농사를 지으며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말순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요. 그래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아들 내려왔다면서요? 잘 됐네요. 글쎄요. 저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만호는 제 표정을 보고 뭔가 눈치챈 듯 했어요. 혹시 며느리랑 만호 씨도 알죠? 도시 사람이 시골 와서 적응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말순 씨, 너무 마음 상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요. 달라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처음부터 이 일을 무시하는 사람은 평생 무시하며 살아요. 만호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다 같은 마음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쓸쓸하게 웃으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돼지들에게 사료를 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잘하는 걸까? 아니면 너무 고집 부리는 걸까? 하지만 며느리의 그 전화 통화 내용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를 무시하던 목소리, 비웃던 웃음소리.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권리야. 평생 일해서 만든 농장인데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게 당연하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윤지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다가 저를 째려봤어요. 눈빛에 적개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일 거야.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윤지연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지연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밤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검색하더군요. 제가 지나가면 황급히 화면을 끄곤 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이 혼자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으니 마트에 간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돌아올 때 손에는 장바구니가 아니라 큰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뭐 샀어? 아, 그냥 제 물건이요. 지연은 얼른 방으로 들어가 봉지를 숨겼습니다. 수상했지만 더 캐묻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사생활까지 간섭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지연과 도윤이의 대화를 또 듣게 됐어요.
목소리가 조금 컸던 모양입니다. 여보, 우리 그냥 이 농장 팔고 서울 올라가면 안 돼? 무슨 소리야? 어머니 농장인데 어떻게 팔아? 이 농장 어머니 이름으로만 되어 있잖아. 명의를 우리한테 바꾸면 되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명의를 바꾸겠다고요? 제가 살아있는데? 지연아, 그건 절대 안 돼. 어머니가 아직 건강하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거지. 뭐, 무슨 소리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생각 좀 해봐야겠어. 대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직접 나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지연을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지연은 낮에는 집에만 있다가 밤이 되면 이상하게 밖을 자주 내다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장마철이라 며칠째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저는 잠을 설치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너무 커서 잠들기 어려웠거든요. 그때 밖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지만 번개가 칠 때마다 순간적으로 밖이 환해졌어요. 그때 누군가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우비도 입지 않고 비를 맞으며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손에는 큰 통 같은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밤에 어디를 가는 거지? 불안한 마음에 저도 옷을 걸치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멀리서 지연을 따라갔어요. 지연은 언덕을 넘어 농장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농장에? 이 밤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농장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축사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들고 온 통을 땅에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어요. 코를 찌르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왔습니다. 석유 냄새였습니다. 설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축사 주변에 석유를 붓기 시작했습니다. 진흙 위로 기름이 번들거리며 퍼져나갔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제 농장에 불을 지르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 냄새나는 곳, 이제 끝내야 해. 지연의 중얼거림이 빗소리 사이로 들렸습니다. 석유를 다 붓고 나서 지연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성냥갑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성냥을 꺼내 그으려 했죠.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환하게 터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울려 퍼졌어요. 동시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간헐적으로 내리던 비가 갑자기 폭우로 변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화가 난 것처럼요. 순식간에 땅 위에 뿌려진 석유가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이 황급히 성냥을 그었지만 빗물 때문에 불이 붙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왜 이래? 지연이 절규하며 계속 성냥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폭우 속에서 불은 붙지 않았죠. 빗물이 석유를 씻어내며 진흙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어요. 제 며느리가 이런 짓을 하다니. 너 지금 뭐 하려던 거냐? 저는 조용히 지연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지연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손에 쥐고 있던 성냥갑이 진흙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어머니. 대답해봐. 뭐 하려던 거냐? 저는 지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대로 무릎이 꺾이며 진흙탕에 주저앉았어요.
비가 쏟아지는데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 끝내고 싶었어요.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끝내다니? 내 농장에 불을 질러서? 이 농장만 없으면 우리가 다시 서울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어머니도 우리랑 같이 가시면 되고. 그래서 불을 지르려 했어? 어머니가 농장을 안 넘겨주시잖아요. 일하는 사람한테만 준다고 하셨잖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런 데서 일할 수 없어요. 이 냄새, 이 더러운 일,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농장이 없어지면 넌 편해지는 거지?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는데도 온몸에서 분노가 타올랐어요. 넌 내 평생이 뭔지 알아? 이 농장이 나한테 뭔지 알아? 알아요. 알지만 너는 편한 게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지. 내 평생의 노력 따위는 안중에도 없지. 지연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실직한 남편 데리고 시골까지 내려와서 저도 힘들다고요. 그래서 불을 지르려 한 거야? 내가 키운 돼지들을 다 죽이려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돼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저 안에 살아있는 생명들이야. 내가 매일 돌보는 생명들이라고.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진흙 속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어요. 저는 땅에 떨어진 성냥갑을 주워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흐물거리는 성냥갑이었죠. 하늘이 막았구나.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대신 불을 꺼줬어. 결국 하늘이 내 편이었지. 번개가 다시 한번 하늘을 가르며 터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온 세상을 뒤흔들었어요. 마치 하늘도 화가 난 것처럼요. 폭우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축사 주변의 석유 냄새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있었어요. 진흙탕이 된 땅 위에는 지연이 주저앉아 있었고 저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일어나.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자. 그리고 짐 싸. 내일 당장 서울로 올라가. 어머니, 더 이상 내 집에 있을 수 없어. 내 농장에 불 지르려던 사람을 어떻게 믿고 살겠어. 지연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탐욕 때문에 불까지 지르려 했다니. 아들은 어떻게 하지? 도윤이는 이 사실을 알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에게 제 농장을 절대 넘겨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도윤이가 현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두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지연아, 무슨 일이야?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 지연과 도윤이의 대화 소리가 들렸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폭우가 온 세상을 뒤덮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방 안에 앉아 있었지만 밖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와 지연이 대화하는 소리, 지연이 우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까지. 말순 씨, 말순 씨. 밖에서 박만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른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만호가 우비를 입고 손전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말순 씨, 농장에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만호 씨. 하늘이 알아서 꺼줬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만호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무슨 소리예요? 하늘이 꺼줬다니?
지금 농장에 가보시면 알 거예요. 석유 냄새가 진동하니까 조심하세요. 만호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급히 농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뒤따라갔어요. 도윤이와 지연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농장에 도착하자 만호가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췄습니다. 축사 주변 진흙 위로 번들거리는 기름 자국이 빗물에 섞여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이게 석유잖아요? 만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석유 냄새가 빗속에서도 강하게 풍겼죠. 누가 여기다 석유를 뿌린 거예요? 만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은 얼굴이 창백한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게 뭐냐?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만호가 깜짝 놀라며 지연을 쳐다봤어요. 저 그냥 실수예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수? 석유통을 들고 와서 농장에 뿌린 게 실수야? 불 피워보려던 건데. 그냥 농장에서 석유를 뿌리고 불을 피워?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만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상황을 이해한 거였죠. 말순 씨, 설마. 맞아요. 제 며느리가 농장에 불을 지르려고 했어요. 그 말에 도윤이가 뛰어왔습니다. 집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뒤늦게 따라온 거였어요. 지연아,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도윤이가 지연의 어깨를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몰라. 지연이 도윤이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이 지독한 냄새, 이 지겨운 시골. 나 이제 못 참겠어. 매일 이 냄새 맡으며 살 수 없다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터졌습니다. 지연의 외침이 천둥 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어요. 당신 어머니는 나를 무시했어. 일하라고 했어.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그게 뭐가 잘못됐어? 일해서 얻는 게 당연하잖아. 도윤이가 되받아쳤습니다. 당연해? 나한테는 당연하지 않아. 나는 대학 나왔어. 회사 다녔던 사람이라고. 돼지 키우는 일 같은 건 못해. 저는 그 말을 듣고 비를 맞으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결국 너한텐 이게 다 냄새나는 쓰레기였구나. 제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친 이 농장이, 내가 매일 돌보는 돼지들이 너한텐 그저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였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과 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이제 내 마음도 완전히 끝이야. 만호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연 씨,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만호가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이 농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말순 씨가 얼마나 고생하며 일궈낸 곳인지 알아요? 몰라요. 저는 이런 곳 처음부터 싫었어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살아있는 생명들이 숨쉬는 곳이에요. 당신이 불 지르려던 곳에 돼지들이 자고 있었어요. 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생명들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다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진흙탕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어요. 저는 천천히 축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돼지들이 안에서 불안하게 꿀꿀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포구와 소란에 놀란 거였죠. 괜찮아, 이놈들아. 어미가 지켜줄게. 조용히 중얼거리며 축사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늘이 너희를 지켜줬어. 하늘이 비를 내려서 불을 막아줬지. 뒤돌아서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진흙 속에 주저앉아 있는 지연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내일 아침에 짐 싸. 그리고 떠나. 어머니. 도윤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내 아내가 내 평생을 불태우려 했어. 살아있는 생명들을 죽이려 했어. 그걸 어떻게 용서해? 어머니, 도윤아, 넌 선택해. 내 어미 편에 설 거야. 내 아내 편에 설 거야. 도윤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택을 강요받은 거였죠.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대답 안 해도 돼. 이미 알아. 넌 내 아내 편이지. 저는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도윤이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만호가 뒤따라오며 말했습니다. 말순 씨, 혼자 다 감당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만호 씨. 저는 혼자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도 이제 정말 혼자구나 싶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다 떠나가는군요. 빗속을 걸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지만 씻을 기운도 없었어요. 그냥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폭우는 밤새 계속됐습니다. 마치 하늘도 저와 함께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평생이 무너져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작은 농장, 남편이 떠나고 혼자 남았던 그날, 어린 도윤이를 안고 돼지우리 앞에서 울던 날들,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그때는 포기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들까?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비는 멈췄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저는 몸을 일으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진흙탕이 된 마당이 보였죠. 도윤이와 지연은 일찍부터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비닐봉지 소리가 들렸어요. 떠날 준비를 하는 소리였죠. 저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마주칠 용기가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제 아들이 떠나는 걸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도윤이가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찾아뵐게요. 어머니,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 시동 거는 소리, 차가 마당을 빠져나가는 소리까지. 제 아들이 떠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불이 눈물로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농장에 가야 했어요. 돼지들은 제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언덕을 넘어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땅이 질척거렸어요. 축사 앞에 도착하자 어젯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석유 냄새가 여전히 진동했습니다. 번들거리는 기름 자국이 진흙 사이에 섞여 있었어요. 불이 붙었다면 이 모든 게 제가 됐을 겁니다. 저는 축사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 대신 불을 막았구나. 결국 하늘이 내 편이었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하늘이 도운 게 분명했어요. 그 타이밍에 폭우가 쏟아진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축사 주변을 살폈습니다. 잔해는 없었지만 곳곳에 석유가 스며든 흔적이 보였어요. 그때 뭔가 반짝이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물에 젖어 반쯤 찢어진 사진이었죠. 제가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던 사진인데
어제 진흙탕에서 떨어뜨린 모양이었어요. 사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어린 도윤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도윤이가 5살 때쯤 찍은 사진이었죠. 그땐 참 순했지. 그 미소를 위해 평생 일했는데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사진 속 도윤이의 밝은 미소를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위해 일한 게 잘못이었을까?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만호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어요. 말순 씨, 여기 계셨군요. 만호 씨,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말아요. 만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떠났어요. 며느리는 제 농장에 불을 지르려 했고요. 이제 정말 혼자네요. 아니에요. 저도 있잖아요. 만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순 씨, 제가 전부터 생각한 게 있어요. 무슨 생각이요? 협동농장을 만드는 거예요. 저랑 말순 씨랑 힘을 합치면 더 큰 농장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협동농장이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도 농촌에 관심 많잖아요. 우리가 함께 농장을 키우면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만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말순 씨는 평생 혼자 일하셨잖아요. 이제는 함께 해봐요. 같이 합시다. 나 같은 늙은이도 쓸모가 있을까요? 무슨 말씀을요?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힘이 있습니다. 만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늙은 손으로 젊은 사람들 밥 먹여줄 수 있잖아요. 말순 씨의 경험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저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 주름진 손이었어요. 평생 일한 흔적이 가득한 손이었죠.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말순 씨는 혼자서도 이 농장을 일궈냈잖아요. 이제는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만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며느리에게 복수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농장을 안 주겠다는 것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제가 계속 살아가는 거였어요. 제가 사랑하는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석유 냄새 밴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진흙과 냄새가 배어들었어요. 이 냄새로 평생을 버텼는데 이제는 이 냄새로 다시 살아야지. 천천히 고개를 들며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복수 따위 말고 내 손으로 나 같은 사람들 살릴 거야. 만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진짜 복수지요. 더러운 세상에 앞무릎 꿇는 거,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 맞아요. 내가 쓰러지면 며느리가 기뻐할 거예요. 그럴 순 없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만호가 부축해줬어요. 말순 씨, 함께 가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고마워요, 만호 씨.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번개가 한 번 더 쳤습니다.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이 났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제 눈빛이 살아났어요. 하늘은 불을 끄고 나는 다시 불을 켠다. 내 인생의 불, 내 손으로 다시.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어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 때문에 잠을 못 잔 거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협동농장을 만들고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제 경험을 나누는 것. 그게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만호와 함께 협동농장 계획을 세우며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어요. 돼지들을 돌보고 청소하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마당에서 농기구를 정리하고 있는데 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도윤이와 지연이었습니다.
왜 다시 온 거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미 떠난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온 걸까요? 차에서 내린 지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며칠 사이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어머니,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냉담하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일어나. 사과는 필요 없어.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요.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말하러 왔어? 그래도 농장은 지연이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진짜 속마음을 말할 때까지 도윤이 이름으로만이라도 물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역시나였습니다. 사과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농장이 목적이었죠. 어머니, 어차피 우리한테 주실 거잖아요. 그냥 좀 주세요. 제발 부탁해요. 지연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에서 뻔뻔함을 느꼈어요. 어차피 준다고?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누가 어차피 준다고 했어? 도윤이는 외아들이잖아요. 결국 상속받는 거 아니에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지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축사 쪽으로 향했습니다. 언덕 너머 농장까지 갈 필요도 없었어요. 마당 한편에 비료로 쓰려고 모아둔 진흙더미가 있었거든요. 돼지 배설물과 섞인 진흙이었죠. 저는 그 진흙더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집어넣었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연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건 축축한 진흙이었습니다. 그 안에 돼지똥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한 움큼 쥐어들었습니다. 이게 내가 그토록 비웃던 냄새야. 저는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가갔어요. 네가 코 막던 냄새, 네가 더럽다고 했던 냄새. 이게 뭔지 알아? 어머니, 제발. 이게 내 평생을 먹여 살린 냄새다. 저는 손에 쥔 진흙을 지연의 얼굴에 그대로 문질렀습니다. 으악! 지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굴에 진흙과 배설물이 묻었어요.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이 냄새가 네 남편을 키웠어. 이 냄새가 네 남편 대학 보냈어. 저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네가 무시하던 이 냄새로 내가 평생을 살았어. 이 냄새 없이는 네 남편도 없었어. 지연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발을 헛디디며 진흙탕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내가 키운 돼지들은 나를 배신 안 했다. 저는 손에 묻은 진흙을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나를 반겨줬어. 내가 주는 밥을 감사히 먹었어. 나를 무시하지 않았어. 지연은 진흙탕에 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더 무섭더라. 사람은 배신하더라.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마치 하늘이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지켜봤어. 네가 불 지르려던 것도, 내가 평생 일한 것도 다 지켜봤어. 도윤이가 차에서 내려다가 왔습니다. 지연의 모습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도윤아, 이게 네 어미 인생이다. 이 냄새, 이 진흙, 이 땀, 이게 나야. 저는 손을 내밀어 보였습니다. 진흙과 배설물이 묻은 손이었어요. 이 손으로 너를 키웠어. 이 냄새 맡으며 너를 대학 보냈어.
그런데 네 아내는 이걸 더럽다고 했어.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가라.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제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내 농장은 이 냄새를 이해하는 사람한테 줄 거야. 이 땀을 존중하는 사람한테 줄 거야. 지연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진흙이 묻어 있었어요. 얼굴도 옷도 머리카락도 진흙투성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지연을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로 향했어요. 지연이 차에 타기 전 잠시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에 분노와 수치심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농장 이야기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차가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져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진흙이 묻은 손이었지만 떳떳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진짜 끝이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도 끝났고 미련도 끝났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 차례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만호와 함께 협동농장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나이도 많은데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만호가 계속 힘을 줬어요. 말순 씨, 우리 함께하면 됩니다.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 말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평생을 혼자 일했던 저에게 함께한다는 말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왔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농장 규모를 키웠습니다. 만호의 농장과 제 농장을 합쳤어요. 돼지 숫자도 2배로 늘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젊은 청년 둘을 고용했죠. 도시에서 귀농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제가 하나하나 가르쳐 줬어요. 돼지 키우는 법, 사료 주는 법, 축사 청소하는 법까지. 할머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돼지들이 더 좋아해. 가르치면서 저도 배웠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들의 열정을 배웠어요. 어느 날 농장 입구에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만순만호 협동농장이라고 크게 쓰여 있었어요. 제 이름이 간판에 박힌 걸 보니 뭉클했습니다. 말순 씨, 우리 농장이에요. 우리가 함께 만든 농장. 만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새끼 돼지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새끼 7마리였어요. 저는 축사 안에 쪼그려 앉아 새끼 돼지들을 바라봤습니다. 자, 오늘 새끼 돼지 태어났다. 복덩이다, 이놈들은. 새끼 돼지들이 어미 젖을 찾아 꿀꿀거렸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들이었어요. 하지만 곧 크고 튼튼하게 자랄 겁니다. 만호가 축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새끼들 다 건강한가요? 네, 다 건강해요. 어미도 잘 견뎠고, 잘 됐네요. 말순 씨, 이 냄새. 이젠 싫지 않죠? 만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냄새 덕에 내가 다시 살아났는걸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 냄새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며느리가 무시하던 이 냄새가 제게는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됐습니다.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폭우가 떠올랐습니다. 농장을 구해준 그 빗줄기가요. 하늘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알려준 순간이었죠. 하늘님 고맙습니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감사했어요.
제 평생을 지켜봐준 하늘에게요. 냄새나도 좋아. 이게 내 인생의 향기야.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부끄럽게 여겼던 이 냄새가 이제는 자랑스러웠어요. 이 냄새가 제 삶의 증거니까요. 며칠 뒤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도윤이었어요. 혼자 왔더군요. 어머니,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많이 여윈 것 같았어요. 얼굴도 수척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도윤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지연이랑 헤어졌어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지연이가 참지 못했어요. 그날 일을, 어머니한테 당한 일을 잊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어요. 아직 절차는 안 끝났지만 곧 끝날 거예요.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아내를 잘못 선택했어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인연이 그런 거지. 맞지 않으면 헤어지는 거야. 어머니, 울지 마. 내가 힘들까봐 그동안 연락 안 한 거야. 이제 와서 뭐라고 할 게 있겠어.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다시 내려와도 될까요? 농장 일 배우고 싶어요. 정말이야? 네. 늦었지만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가 평생 하신 일을요. 저는 도윤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배워라. 천천히 가르쳐 줄게.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날부터 도윤이가 농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돼지들을 돌보고 축사를 청소하고 사료를 나르는 일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일 정말 힘드네요. 어떻게 평생 하신 거예요? 익숙해지면 괜찮아. 그리고 이 일이 좋으면 힘든 줄 몰라. 저도 좋아질까요? 그럼 당연하지.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농장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도윤이와 나란히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뭐가?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요. 저는 도윤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넌 내 아들이잖아.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 그렇게 우리는 함께 농장을 일궜습니다. 만호와 젊은 청년들, 그리고 도윤이까지 모두가 힘을 합쳐 농장을 키워나갔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돼지우리 앞에 서면 여전히 그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냄새가 좋았어요. 이게 내 인생의 향기야.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이 냄새가 제 삶이었고 제 자랑이었으니까요. 여러분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